아유 죄송합니다. 아, 와. 아 추워. 아우. 아우 추워.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예, 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해주세요. 예, 추워가지고 기침이 나네요. 환절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그렇게 예,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갑자기 기침이 나지? 이제 따뜻한 커피. 네, 지난 일요일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쉬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드라가 어지간해서 이제 쉬지를 않는데 신의 뜻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드라가 쉬게 된 이유는 인드라가 한 달에 한 번쯤 쉬는데 월초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날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예, 그 손님이 없을 것 같, 손님 많았대요. 예,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드라가 그 방송에 열중하느라고 이 자재를 주문해야 되는데 자재 주문을 까먹었어요. 아침에 이제 깨어나 보니까 미처 주문을 못했다는 걸 생각하고 어, 9시 반쯤에 이제 얘기했는데, 이 생닭 같은 경우는, 치킨 같은 경우는 아, 어, 7시 이전에 주문해야 되거든요. 아침 7시 이전에. 그래가지고 재료가 없는 거야. 예? 지금 다 동났어요. 예. 뭐 팔 게 없어요. 팔 게. 그냥 이틀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4피네. 그리고 이제 쉬는 날에 인드라가
장모님 산소를 찾아뵙는다. 그동안 그 사이즈 페럼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 산소에 가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남이 또 공교롭게도 다니던 그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게 무슨 처남이 무슨 민주노총 소속도 아니고, 그 민주노총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천황 같은 성향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득권 민주노총이 아닌 그러한 어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해서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보려고 자영업자 하다 보니까 이제 메가커피를 창업하게 됐어요. 메가커피. 그래서 이제 한참 요즘 메가커피가 유행하는데, 야 이거 이제 끝물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 천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다만 그 처남이 나이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가커피 시험을 보는 게 있대요. 커피 메가커피 인드라도 이제 커피 팔지만 60까지가 넘는데 시험을 보는데 내부에서 떨어졌대. 그 연수 받는데 떨어졌대요. 하여튼 개업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성원을 보내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친구인데 잘 되기를 바라서 장모님 산소도 찾아뵙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암 메가커피 좀 더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쉬고 왔습니다. 이따 잡히죠. 부숙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일요일날 쉬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드라 개인 사정이고요. 인드라의 어떤 독특한 내부 사정으로 본다면, 내면적인 사정, 그런 걸로 본다면은 미래가 어둡다. 다리따님 어서 오세요. 미래가 지금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인드라가 해석을 못 하겠는데, 인드라가 꿈을 꿨는데 세계 인류와 세계와 인드라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43회) 억서울타임즈쇼 2022년 10월 11일 인원리 푸틴 전술핵 테러 이후 세계 경제는 성렬형, 세운형, 원희룡, 태용호, 아침한개, 추북일, 신인균, 세드릿, 캐틴, 따거, 오집으로, 체코지의 신어커 젊은 시각, 이런 제목입니다. 신어커 VOA 자유 미국의 소리 방송, 성렬형, 세운형, 원희룡, 태용호, 아침한개, 오른소리, 국토전략, 추북일,
신인균, 젊은 시각, 김현석, 꾼맨, 캐틴 따거, 체코제, 아이게스, 놀세나라, 부오나세바, 레이진, 기묘한 밤, 오집으로 이런 제목이고요. K스타 한국의 인공태양 운전성과의 독창성을 주목한다. 여기서 이제 행위학 방식은 두 가지로 크게, 하나는 토카막을 이용한 방식, 한국의 방식이 현재 K스타가 전세계 최고 기술 수준이고요. 다른 방식은 그냥 현재 태양이 하는 방식인데, 그건 레이저 막 쏘는 방식은 인드라 방송한 적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군사 용이다. 그래서 이 오늘 주제인 푸틴의 그 전술핵과 관련돼 가지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텔님 어서 오세요. 루스코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고, 우리 K스타 파이팅. 인드라가 10년 전부터 K스타 주목했죠. 네.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세훈이 형 파이팅. 인드라는 근데 서울에 살면서 이 불꽃 축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저 불꽃 축제가 열심일 때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진짜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게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제 이틀 동안 실수가 있었겠죠. 인드라가 요 며칠 가게일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자고 일어나 대청소를 했습니다. 며칠 가게를 쉬어야겠다 생각 중입니다. 맞아서입니다. 인드라가 말 못할 가게 사정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인드라 막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그래요. 인드라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정한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앞서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만큼 인드라가 그러니까 평균적 인간형에 비해서 특정 부분은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그 앞서간 만큼 다른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인드라가. 어떤 특정 부분만 굉장히 진취적이고 남들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까지 본다면 그 외 분야에서는 그 남들보다 한 수, 두 수, 네 수, 네 수를 뒤에서 보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내 특정 부분만 굉장히 저는 발달해서 남들보다 앞서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자리 집 청소를 하는 이유, 열심히 하는 이유. 인드라가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로 깔끔해요. 집 청소가 항상 손님이 오면요 언제든 맞이할 수, TV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반면 인드라 집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차이인 것 같아. 인드라 생각해도. 부자들은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쉬지 않고 청소를 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 작은 차이. 우리가 6.25 탈레반을 비판하는데 대체소설에서 6.25 탈레반을 비판하잖아. 그건 그거지만 중요한 건 뭐죠? 빗질하고 청소하는 거 제대로 못하는 놈이 나라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하겠냐.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전비나 박정 노면이나 이런 애들이 빗질 하나 제대로 했겠어? 못했지. 얘가 그러니까 파스트인 거야. 빗질 하나 제대로 못한 놈들이야.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명이가 빗질이나 청소 제대로 했던 놈이겠어?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6.25 탈레반 인드라도 비판적이지만
나타나나. 빗질도 제대로 못한 놈이 어떻게 대통령 돼? 어? 이장도 못하는 놈이 박정노민 같은 이장감도 못되는 개 쓰레기가 어떻게 대통령 될 수가 있어? 문전비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대통령 될 수가 있어? 안 그래요? 빗질도 못한 놈들이잖아. 재명이가 무슨 빗질을 제대로 한 놈이야. 안 그래? 성렬은 빗질 제대로 하잖아. 그럼 된 거지. 뭘 더 따져? 어? 준석아, 빗질 좀 제대로 해. 인드라 준석이 좋아하잖아. 빗질 좀 제대로 하라. 인드라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왜냐? 인드라가 그 뭐지? 그 자유주의 그 심리학 그 있어요. 네. 거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 인드라하고 똑같아.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 심리학자 누구지 갑자기? 걔 이름이 월덴투 스키너 박사. 예, 그 친구의 스키너 박사의 그 하고 인드라가 똑같은 성향인데, 인드라 주변이 더럽거든. 청소를 안 해요, 인드라가. 예, 우리 부모님은 하고 인드라가, 우리 부모님은 부자 본능이 있는 사람인데 인드라 부자 본능이 없잖아. 그 차이야, 그 차이. 인드라 생각에는. 천신유님 어서 오세요. 예.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 인드라 같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재명아! 준석아! 네 주변 더럽잖아. 너 같은 애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인드라 같은 놈 아니야. 그치? 포기해, 깔끔하게. 재수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될 사람이 대통령 돼야죠. 성렬하면 대통령 될 만한 제목이고. 재명아! 네가 무슨 대통령이니? 준석아! 네가 무슨 인드라 얘기하잖아. 깔끔하게 포기하고 인드라 말 들어. 준석아, 정진성한테 가서 석고대지해. 늦지 않았어. 인드라가 시간을 줬잖아. 인드라가 넉넉하게 시간 줄게. 이달 말까지. 인드라는 준석이 좋아하잖아. 준석아, 네가 살려면, 공천 받으려면 정진석한테, 성렬한테 들려가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정진석 한테 갈려서 죄송합니다. 박정비당에서 축처 세워주니까 파시스트들이 날뛰니까 거기에 부안 이동했습니다. 저도 살려고 노력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석고대죄해. 아직 기회는 있어. 너 이거 이 기회 놓치면 넌 끝이야. 나 분명히 얘기하잖아. 나 준석이 좋아한다고. 인드라는 유승민도 좋아해요. 잊지 마세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넘어가겠고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 호사다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뭐 좋은 일, 78대 22. 좋은 일은 22야. 예를 들면 인드라가 어저께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암호화폐 몰빵했어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어. 왜 그런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나, 장모님 산소 갔다 오면 장모님 기운 받아가지고 대가에서 2천만 원을 몰빵했어요. 원래 인드라는 한 번도 2천만 원 전부 다 몰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아무 생각 없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몰빵한 거야.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인드라는 소심한 인간이어가지고 잠을 안 잤어요. 지금 여태까지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48시간 동안 지금 잠을 안 잔 상태예요.
다 투자한 다음에 후회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항상 투자할 때는 하루빨리 투자하나, 딱 하루만 늦어도 되는데. 아니다 다르니까 인드라 투자했잖아. 예? 폭락하지. 근데 이제 신께서 그러신 것 같아.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그러니까 5% 이상의 마이너스를 주지 않으시는 어떤 고마움을 가지시는 것 같아. 인드라 2천만 원이면 5%가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딱 인드라가 2천만 원 딱 투자할 건 1000만 원 투자할 건 딱 10% 5% 예, 그 시한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는 너에게 실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00만 원. 하루 아침에 이제 마이너스 50만 원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묻어두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의 뜻이구나. 그래서 인들아 너무 이렇게 매매창 보고 안 좋잖냐. 그 시간 매매창 볼 시간에 조금 더 어떤 뉴스에 좀 더 신경 써라.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요.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몰빵하고 잊어라. 한 3년 뒤쯤에는 좋은 결과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죠. 3년 그러나 이제 푸틴이 핵폭탄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보다 더 짧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갈부터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박사 한글날 연휴 태풍 소용돌이 한랭화 그 다음에 뉴턴의 계산법으로 밝혀진 지구종말 그래서 뭐 뉴턴의 얘기 2160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이 계산법은 2160은 상수니까 거기에 시작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800년이 아니라 762년 하면 올해 지구 멸망이 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뉴턴이 왜 하필 샤를마뉴의 어떤 집권 때 이런 것 기점 800년을 잡았나? 저는 제 생각에는 뉴턴이 당대 어떤 이렇게 연구할 때는 주변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은둔하면서 했던 시기였고 또한 저 시기가 어떤 때냐면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천년왕국의 시절이었거든요. 천년왕국 음모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밀턴의 신라권 뭐 이런 소설이 나오는 게 그 영향이 프리메슨 영향 이지만 이 프리메슨도 결국은 천년왕국 음모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새천년은 지구 종말이 어떻게 인류 종말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당시에 이슈였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그럼 시작점은 그러니까 1260년은 상수인데 그럼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예를 들면 뭐 로마에서 그레고리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던 시점을 잡으면 대략적으로 1500년. 그 당시에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는 지구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예요. 거기서 왜 갑자기 데카르트나 뭐 이런 철학자들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두더지처럼 등장하나? 천년왕국설의 영향을 받았고 천년왕국설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인류 멸망설에 근거를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럼 뉴턴은 왜 이런 연구를 했겠죠? 간단하게 해서 지금 지구는 망하지 않는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더라도
훗날에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어떤 지금 당장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는 입 닥치고 계셔라 이런 취지에서의 연구였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올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762년에 멸망해야 되는데 762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딱히 없는 걸 찾아보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인드라 꿈을 꿨는데 206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근데 인드라가 206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꿈 계시예요. 받았는데 저도 납득하지 못해. 중요한 것은 206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꿈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인드라는 이걸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혹시나 해서 그 이전에 인드라는 뉴턴이 206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접한 적도 없거든요. 인드라 꿈에서 꾸고 나서 이런 인드라 이 개꿈을 어떻게 하면 바라봐야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뉴턴이 놀랍게도 206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드라가 똑같이. 인드라는 여전히 인드라가 계시를 받아 대부분은 개꿈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신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 인드라는 신이 꿈을 통해서 206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인드라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드라가 2060년이면 95세 6세이기 때문에 인드라의 어떤 순수한 목표는 뭐죠? 그냥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록펠러 가문이 장수 가문 아닙니까? 데이비드 록펠러나 록펠러 1세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이 사는 게 인드라 목표거든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2060년까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멸망을 지켜볼 수 있는 행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2060년에 과연 인류가 멸망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6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꿈에서 그렇게 꿨기 때문에 네. 뉴턴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2010년에 왜 망하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얘기가 싶어요. AI나 이런 어떤 핵융합이나 늘 같은 얘기죠. 네? 78대 22인 겁니다. 78이 핵융합이 아니라 78이 푸틴의 전술핵이고 반쪽 정원의 전술핵이에요. 22는 케이스타의 핵융합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인류는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여기서 인류가 살아남았었던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수하는 인류만이 자신의 시족을 뿌렸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도모하지 않은 인류는 재현 도태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네요. 하이 리스크 고위험을 인드라가 감당하냐? 못해요. 인드라는 정치 부분에서 인드라가 감당하거든요. 방송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심하고 보수적이에요. 이러면은 살아남지 못하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드네요. 부자가 부자인 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한국 인드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수천억을 대출받아도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천억, 백억을 당장 전날에 손해를 보더라도 푹 잠을 잘 수 있는, 인드라 같은 경우는 10만 원만 손해봐도 밤에 잠이 안 와. 뜬 눈으로 밤을 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F님 얘기했죠. 세계 최초 가설 천년주기 대감은 뉴트 인류 멸망 설. 그러니까 AI나 핵융합이나, 그래서 특히 핵융합이 이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드라는 푸틴의 핵무기 사용을 굉장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유본이 핵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푸틴의 어떤 핵 사용을 차단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드라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 이거를 좀 더 경우의 수를 딱 보면요, 이전까지만 해도 인드라는 선제 타격, 푸틴은 핵무기 사용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러시아 군부 밑에 실제로 버튼 누르는 애까지 연결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 차단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1991년에 그 소련이 공산당이 붕괴됐을 때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드라는 조금 다르게 본다. 현재 푸틴의 전술핵 사용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첫 번째, 이든영이 세계 최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푸틴이 핵 전술핵을 쓸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강조했고, 또한 테네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이든영이 지난 2월달인가 1월달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이렇게 경고를 때릴 때 다들 그냥 이건 언론 플레이라고 여겼지,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확률이 낮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푸틴이 했다고요. 그쵸?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데, 인드라 감이나 그거는 논리로 보면요, 푸틴의 핵 사용이 가능하고, 국유본이 승인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의 정통성 탓에 방관하고 있다. 국유본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만일에 우크라이나에 그 전술핵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죠? 과거에 체르노빌이 있었죠. 체르노빌. 이게 우크라이나이거든. 우크라이나. 이거 갖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봅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전술핵을 사용했어. 세 가지 효과가 당장 떠오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 유엔에서 러시아는 퇴출됩니다. 그리고 유엔 체제는요, 재편됩니다.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메콩 C8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국가에서 퇴출되냐 아니냐, 그런 갈림길에 설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그렇고요. 푸틴이 전술핵을 써가지고 체르노빌 사태를 만들어 버린다면, 두 번째가 어떤 것이 인드라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유엔 안보리 체계가 첫 번째로 인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퇴출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엔 체제가 수십 년간 이어졌던 2차전 승전국 체제가 바뀐다 이거죠. 첫 번째 효과가 그거고, 두 번째 효과는 뭐냐?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한다. 이거는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푸틴이 공적이 되는 겁니다. 카다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전술핵을 사용한 푸틴을 옹호하는 순간 걔는 똑같은 푸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쪽 정원이든 맹꽁 C8이든 뭐이든 그동안에 반미 어떤 거기에 어떤 프로파간다에 의존했던 애들이 푸틴을 그동안 응원했는데, 푸틴이 만약에 전술핵을 사용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맹꽁 C8을 맞아도 이렇게 거리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세계 국제관계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세계 경제가 바뀐다.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하게 된다. 그 즉시 국익본이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연준은 금리 인상 시나리오 포기합니다. 곧바로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 금리 인상 유보, 양적 완화 천명, 마샤 플렘 재가동. 유럽에 대한 마샤 플렘 재가동 없으면요, 유럽은 순식간에 저희 파쇼, 지금도 가만 놔둬도 저희 파쇼 체제가 되는데, 이걸 방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푸틴의 어떠한 전술핵 사용이 오히려 유럽의 자유우파를 강화시킨다. 이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간단하죠. 반쪽 정은이 일본 해협을 지나가지고 미사일 쐈잖아.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활용해야 되잖아. 한일 관계가 더 긴밀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밑에 일본 국민이 기시다, 아베 눈치, 망령, 우익 파쇼, 반쪽 아베 눈치 보지 말고 한국과 좀 더 상의해가지고 협력해서 북한 미사일 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밑에 20, 30대 일본 친구들은 BTS 좋아, 블랙핑크 좋아, 뭐 이러면서 한국과 더 친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드라 분명히 한일 관계 개선을 인드라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시다는 원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반쪽 아베가 원하지 않고 기시다는 어느 정도 원해요. 근데 반쪽 아베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인드라가 강조했죠. 그런 면에서 당장에 안보 불안이 생겼잖아. 북한 때문에, 반쪽 정원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이 기시다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시다 입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성렬원과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시다가 반쪽 아베와 달리 그 우익파쇼, 좌익파쇼 모두를 경계하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기시다는, 자, 대한민국 시민들은 결코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가 아니다. 반일이 아니다. 반일 파시즘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다. 파시스트다. 에베미가 맥노인 자의 파쇼들만이 반일 파시즘을 주장한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인 대다수는 반쪽 아베 파시스트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우익 파쇼 반쪽 아베,
한국에 있는 반쪽 노면 문전비 제명이 파시즘, 좌파시즘은 양 한일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파시즘이다. 인류의 해악스럽다. 이것들을 관계를 뭉칠 수 있는 게 놀랍게도 예, 반쪽 정원의 미사일이다 라는 거죠. 그 일본인들이 불안하잖아. 어? 기시다한테 요구하겠지. 야, 대한민국과 빨리 좀 협력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해. 위안부 문제, 오징어 게임 빠찡고 있잖아. 어? BTS다, 블랙핑크다. 좀 한일 관계에서 양보 좀 하고, 어? 지소미아 이런 거 좀 잘해가지고, 어? 안보 불안 좀 해소시켜. 응? 일본의 자위대 현실화시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일본의 이익을 챙기고 오죽 좋아? 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자꾸 한미일 관계를 자꾸 어긋나게 하는 게 누구죠? 맹꽁이 씨파르고 반쪽 정원이고 문전비죠. 죄명이고. 자, 반쪽 아베는 인드라가 늘 강조했지만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은 반드시 대마도주 반쪽 아베를 통해서만이 미국과 교섭할 수 있다.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네, 대한민국이 대마도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과 얘기하는 게 더 이익이죠. 이거를 반쪽 아베가 가장 경계했던 겁니다. 국익에 안 맞으니까. 그 대마도주예요. 우에파시오, 일본의 우에파시오의 정체는 대마도주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자, 이 정도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은 지금 1타3피 푸틴의 그 전술핵 사용은요, 인들아 볼 때 현 정세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한 달 전에 아무도 이든영이 얘기할 때 다들 에이 저건 언론 언플레이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이든영이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든영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미국 정보국의 정보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인들아 볼 때 전술핵 사용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과거에는 인드라도 푸틴이 전술핵 사용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그리고 핵 사용은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인드라 입장에서는 푸틴의 전술핵 사용을 기본이 허가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푸틴이 핵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망하나 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핵을 포기하면 정권 보장해 줄게 이런 논리가 카다피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잖아. 되졌어. 이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통하니까 너도 나도 핵이야. 그럼 누군가는 핵을 애중지해도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만이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자, 카다피는 핵을 포기해도 망했고, 푸틴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망했어. 중요한 건 핵이 아니다.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리비아든 우크라이나든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여론이 조성돼 있잖아. 이걸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푸틴이 핵을 사용하건 안 하건 망한다. 푸틴은 아웃된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구기보는 푸틴더러 예? 핵을 사용하게끔 바람을 넣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푸틴은 전술핵을 쓰고 되진다. 아주 처절하게 예? 역사적으로 지워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드라 볼 때 이미 러시아의 후임자는 정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러시아 관계자들은 유념하세요. 푸틴은 끝났고,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정보 관계자들, 차기 푸틴은 누가 될지를 명확하게 깨달으세요. 이미 구기보는 푸틴 이후에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푸틴은 그리고 전술핵을 사용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도 인드라가 얘기했죠. 구기보는 얼마든지 푸틴이 설사 핵폭탄을 누르더라도 타격을 한다 이거죠. 전 세계 핵은 전부 구기본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인드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푸틴이 전술핵을 쓰면 봐라 인드라, 이런 것까지 구기본이 얼마나 이런 것들 무신경하냐, 완벽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방문하게끔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렇죠? 이거 같은 푸틴이 여러 가지로 저는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 면들을 말씀드리시고,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경제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는 인드라 여태까지 시나리오면 2024년에 가서야 양적 완화가 시작한다, 금리 인하가 시작한다 하지만 푸틴이 만약에 전술핵을 쓰게 되면, 그래서 체르노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전 세계 구기보는 유럽에 대한 어떤 마샤 플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 달러를 살펴야 되는데, 그러자면 금리 인하 정책을 포기해야 돼요. 양적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이 전술핵을 쏘는 그 순간에 그게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푸틴이 전술핵을 쏜다면 언제냐? 그 맹꽁 C8가 영구 집권하는 그 전대와 이든영이 석패하는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반드시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에서 반쪽 정원이가 이게 한번 쏴주는, 핵실험하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0만원짜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세드리님, 더 얘기 안 할게요. 힘내세요, 우리 세드리님. 이제 세드리님에 대해서 저로 좋은 어떤 덕담들 고맙습니다. 이 세드리님이 다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고맙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톡,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2017년 때 문제 때 그때 담당자였고, 존슨은 이제 CSI 국제전략용 문제연구소 일본 석자고요. 이 두 사람, 그래서 자위대 뭐 맨날 무슨 미한일 뭐 이렇게, 한미일 뭐 이렇게 하면은 자위대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좀 작게도 없는 얘기를, 이런 헛소리를 선정선동 늑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어떤 거짓 선동, 파시즘, 이게 파시즘이거든요. 이런 인드라 말의 뜨끔하지 죄명화, 그리고 문전비, 반쪽 노면, 이런 어떤 헛소리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좌이파쇼 우이파쇼의 3전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자유인의 기본 자세죠. 좌이파쇼 우이파쇼에게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네 예비미가 맥로가 아니라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기껏 대안보리 투표에서 기권하는 정도. 네, 모든 당사국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심지어 한국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2027년의 구도인데 이게 2017년의 구도가 반면교사로서 국일본이 만든 저는 이벤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 반쪽정은 2013년에 국일본이 반쪽정을 임명했잖아요. 그런 게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성택 같은 애들을 처형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통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반쪽정원은. 예, 이 정통성이 없었던 반쪽정원에게 정통성이 있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뭐죠? 예, 남북회담 이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반쪽정원을 주목하게 만들었잖아. 그 이전까지는 뭐 자기 형을 이복형이지만 김정남인가? 걔도 막 죽이고 장성택도 채용시키는데 막 이력 세탁을 한 거예요. 이미지 세탁을 한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 문준비가 나선 거고. 미가 되세요? 예. 그 국회의원이 왜 이걸 했냐? 왜 국회의원은 반쪽정을 임명했고 왜 이런 트럼프를 동원한 쇼를 하게끔 기획했나? 2025년까지 분단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죠. 국회의원 입장에서. 인디라 강조하면 2025년 전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안 나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2025년까지 분단체제 지속하는 게 짭짤해요. 명분도 되고 이득도 되고 세계 전략을 짜기도 좋아. 근데 2025년 지나고서부터는 국회의원도 더 이상 분단 체제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2013년에 반쪽정이 집권하는데 정통성이 없는 거야. 이럴 때 카스트로 CIA 작전 실패 같은 효과를 준 거죠. 자, 여러분, 좌파쇼들이 맨날 카스트로에 대한 CIA 음모론, CIA 작전 실패 이거 얘기하잖아. CIA가 그동안에 작전 실패한 게 뭐가 있죠? 없어요. CIA 작전 실패 자체가 CIA의 작전이었어. 일부러 작전을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늘 강조했잖아. 쿠바 쿠데타. 이건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쿠바 혁명이 아니라 쿠바 쿠데타입니다. 5.16은 5.16은 혁명이지 쿠데타가 아니에요. 5.16은 혁명이고 전두환이 했던 건 쿠데타야. 마찬가지로 러시아 레닌 트로츠키 한 거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쿠데타고, 쿠바의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인간 도살자들이 한 짓거리도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예요, 여러분. 명분이 없고 정통성도 없어요. 그 국회의원이 임명했어요.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체게바라와 카스트로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국회의원이 만들어준 게 CIA 작전 실패. 이건 여태까지 반미로 우려먹어. 그러니까 쿠바에서 인권 문제 발생하면 맨날 나오는 게 뭐죠? CIA의 작전, 카스트로 정권 전복 실패. 우려먹잖아. 카스트로가 맨날 무슨 쿠바 인권 지도를 살해했다. 고문해서 살해했다. 그때마다 나오는 게 맨날 CIA의 작전 실패.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논리야. 반쪽정원이 장성택 살해하고 정치범 수험서 만들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그거를 다 무마시키고 반쪽정원 귀여운 놈. 이것도 구명 기록인 거죠. 거기에 총대 맨 놈이 트럼프였고 문전비였다는 거죠. 트럼프를 임명한 것도 국위원이고 문전비를 임명한 것도 국위원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반면이 거사로서 필요했기 때문이죠. 문전비는 문전비대로 대한민국을 통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문전비 같은 대통령은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대한민국 시민들의 공감대. 용옥이가 인들아 또라이 똘 인정 안 하거든. 걔가 그러잖아. 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전비 같은 놈들은 다시는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똘이 그렇잖아요. 인드라가 강조하잖아. 문전비 같은 애들은 반쪽 노면 같은 애들은 다시는 이런 덜 떨어진 광해군 연산군 같은 이런 쓰레기 조선 후기 백성들 피 빨아먹는 놈들은 다시는 대통령 뽑아서는 안 된다 강조하잖아요. 그럼 반면교사로서 문전비를 임명했던 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같은 놈들은 대통령 뽑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인드라는 다시는 미국 대통령 했던 거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놈이란 표현은 신뢰가 됐어요. 다시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관계를 잘 헷갈리면 당신은 좌파시나 우파시인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든영 비난하고 트럼프 찬양하는 애들 치고 정신이 제대로 된 박힌 놈은 하나도 없어. 인드라 볼 때 잊지 마세요. 이든영이 문제가 많은 건 인드라도 인정해. 그러나 아무리 이든영이 잘못해도 트럼프도 나. 아무리 반쪽 노면이 성렬형이 문제가 있더라도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보다 제명이보다는 성렬형이 100번 1000번 나아요. 이거 인정 못한 놈은 당신은 파시스트야 인마. 정신 나간 놈이야. 정신병자야 인들어 볼 때. 아무리 성렬형이 잘못해도 문전비나 반쪽 노면이나 제명이보단 나아. 그게 국민의 선택이라고. 이걸 부정하는 놈은 네가 미친놈인 거야. ABM이가 맥로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걸 좀 알아. 넘어가겠습니다. 400만 분 원짜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아침한개님 좋은 얘기 하셨고, 미국 20일까지 급했죠, 반쪽 정원이. 그 다음 아마페비, 이건 뭐 옛날에 이제 뭐 한때 음모론으로서 그 누구죠? 몽골 박사도 이제 근거 없이 떠들었던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 핵심은요, 한동훈이나 성렬형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든영과 옐런 재무부 장관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렬형이나 한동훈 형이 주체가 아니야. 동훈이 형이 주체가 아니고, 이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와 국유본이 연관되어 있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왜 암호화폐, 이더리움, 뭐 창시자 걔 왜 감옥 갔나 많이 얘기했잖아.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넘어가고 국보TV. 그다음 놀세나라, 북한에만 존재하는 것들. 북한에서 절대 금지. 여성들이 바지 입고 자전거. 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드라는 여성운동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성 혐오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왜 파시스트, 좌파시하고 같이 놀아나십니까? 이란의 히잡 반대운동 공감하십니까? 이거 공감 안 되면 당신들은 더 이상 여성운동자가 아니에요. 여성운동가의 탈을 쓴 파시스트인 겁니다. 자, 이 문제도 같은 거예요. 반쪽 정원이 왜 파시스트인가?
자전거 타는데 치마만 입어야 된대. 이런 놈이 파시스트가 아니고 어떤 놈이 파시스트인 겁니까? 예? 반쪽 정원을 좋아하는 여성운동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근데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반쪽 정원 귀여워 이러고 개소리를 떨고 있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다시 말하자면, 예? 겉으로는 반미를 떠들고 속으로는 미국 영주권자인, 그렇죠? 여성운동가. 겉으로는 자기의 아들, 마마보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명문대 보내고 온갖 개소리를 떨면서 겉으로는, 그리고 그 자기 마마보이를 위해서 여성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인권 유린하는 그런 엄마이면서 겉으로는 여성운동, 보편 인류의 여성의 화신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생지랄 떠는 그런 여성운동가의 정체는 뭐죠? 뽕요정이지. 마약받은 뽕요정. 그런 여성운동가가 과연 진정한 여성운동가겠습니까? 개쓰레기지. 내가 분명히 얘기해. 환경운동가가, 종북파와 함께하는 환경운동가는 더 이상 환경운동이라는 네임이 필요 없다. 사기꾼이다. 반쪽 정원과 함께하는, 반쪽 미당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은 더 이상 여성운동일 수가 없다. 쓰레기다.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반쪽 민주당과 이 애비미가 맥로니까 반쪽 민주당과 같이 하는 환경운동가고 반쪽 민주당과 같이 하는 여성운동가가 되는 거지. 이 애비미가 맥로니까. 인들아 말을 논파해봐. 논리적으로. 이 개쓰레기들아. 응? 이런 현실을 보고 반박을 해봐. 네 애비미가 조선 100년 전부터 백성들 핏바라었던 양반 개쓰레기들이니까, 백성들은 핏바라먹고 말로만 어떻게 개소리 떨고 실제로 기득권 다 챙기는 조국 같은 개쓰레기니까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백성들 천민 취급하면서 하는 게 반쪽미당이고 개쓰레기 기득권자들 아니야. 니놈들이 한국에서 가장 썩은 놈들이 자유파시오 정교조고 자유파시오 민원연이고 자유파시오 엠빙신 아냐? 자유파시오 반쪽미당 정치인들 아냐? 이놈들이 가장 개쓰레기들 아냐? 적폐고. 니놈들이 누구더러 적폐라고 그래? 이 개쓰레기들아. 바다사우님 어서오세요. 물론 너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는 국유본이 니네들을 필요로 하는 거지. 니네들이 잘나서 국유본이 너네들 인정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너네 같은 개쓰레기들, 이 대한민국에 좀 먹어줘야지, 분단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유본이 너네들을 인정하는 거야. 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근데 그것도 2025년까지야. 2025년 지나면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유본도 더 이상 너네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 니네들이 여태까지 호의호식한 거, 백성들 피 빨아먹으면서 거짓말하면서 역사 조작하면서 했던 모든 원균과 같은 개쓰레기 짓들이 만천하에 다 폭로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2025년 지나면 국유본도 너네들 더 이상 돌보지 않아. 니네들이 잘나서 너네들 챙겨주는 거 아니었어. 국유본은 너네 분단체제 지속하는데 너네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맥로짓을 하니까 국유본이 필요한 거야. 너네들을. 니네들이 맥로짓 하는 걸 몰라서 눈 감아주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서 너네들을 인정해 준 거라고. 너네들 중에 일부의 맥로들을 대통령 뽑아준 거야. 그것도 몇 년 안 남았어. 국민들이 이것도 깨달아야 돼. 네 애매미가 맥로가 아닌데 왜 반쪽미당을 지지하니?
네 ABM이가 맥모니까 밥상 물린 교육으로 반쪽민당을 지지하는 거 그래 그건 이해돼. 어? 밥상 물리고 그래서 나도 부모 ABM이가 맥모니까 나도 맥모다.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응? 그런 사람 아니면 왜 반쪽민당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난리야. 어? 세뇌에서 벗어나시라고요. 태용호 정치범 수용소.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반쪽압에 얘기했고요. 이건 다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요즘 뭐 반쪽민당이 성렬형 탄핵한다고 뭐 얘기하고 뭐 있잖아. 탄핵해. 인들아 찬성할게. 고마워. 뭐 하여튼간 성렬형 빨리 탄핵했으면 좋겠다. 반쪽민당 아주 좋은 거야. 빨리 탄핵해. 넘어갈게요. 인들아는 너네들이 애쓴다. 뭐 어쨌든 그 엠빙신 이것도 엠빙신이 이렇게 또 주도해가지고 하면 일타삼피 좋네. 또 이렇게 세 가지. 과거에 김건희의 엠빙신, 이번에 또 무슨 난리든의 엠빙신 외교, 이제 마지막에 백미가 엠빙신의 탄핵 여기까지 아주 그냥 백미를 기록할 것 같아. 빨리빨리 탄핵할 거면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탄핵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반쪽민당이 날리길 바랍니다. 날리든 날려요. 고맙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히잡 쿠르트족 그 여성이 됐죠. 인드라가 구입원론적으로 이란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죠. 호메이니는 누구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나. 영국 정보원이었죠. 호메니는 호메니와 그 이전에 53년인가 56년에 했던 그 이전에는 뭐죠? 그 이란의 어떤 정권을 잡았던 게 그 이란 유대인 정권이었죠. 그리고 그 무바라크인가 걔는 저 이란의 모사데크 걔는 그 이란 유대인 정권의 어떤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호메니, 그게 이노선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름대로 유럽 국유본 귀족들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반면에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영국 정보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영국의 그 어떤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니라 이런 버트라트 러셀 가문 쪽의 라인을 가져가지고 사우디 왕가가 움직였다. 이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이 구본론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국가적으로 이해하시면 사우디와 사우디 왕세자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뭐 그 사우디 왕세자가 무슨 뭐 이렇게 누구를 뭐 죽였다 뭐 이런 해서 많이 비판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시크지인가? 근데 그 사건을 생각하면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드라는요, 모디나 맹꽁시 문준비나 비해서 별반 큰 사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독 이 사우디 왕세자의 그런 카시크지 사건과 관련해서 유럽 언론에서 특히 이런 유럽 구본 귀족들이 유난하게 사우디 왕세자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권 때문이라. 이권이에요. 이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유럽의 구본 애들은 이권 때문에 이란 인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사우디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난하게 떠들어대요. 인도라는 굉장히 터키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유럽의 구본 귀족들은 터키 인권에 대해서, 튀르키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편이 많습니다. 튀르키에게 에르도안이 얼마나 파시스트예요.
유럽 언론이 거의 안 다루잖아, 튀르키예에 대해서. 인드라 볼 땐 사우디 왕세자보다 더한 애가 지금 에르도안인데 거의 안 다루잖아. 상대적이란 얘기지. 예, 이권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 왕세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든영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이든영은 올바른 결정을 한 겁니다. 최근에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왕세자하고 이렇게 화해를 모색했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이든영은 잘하고 있어요. 자, 인드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인드라는 사우디 왕세자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우디 왕세자를 정치적으로 내몰아 가지고 사우디 왕세자가 우익 파쇼 노선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인드라는 사우디 왕세자가 우익 파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에게 에르도안 우익 파쇼가 분명해요. 그러나 사우디 왕세자는 우익 파쇼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꾸 사우디 왕세자를 다그치면 사우디 왕세자는 자유우파 노선에서 우익 파쇼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드라 자유우파 노선으로서 브라질의 룰라를 지지하잖아요. 룰라가 약간 극자적인 성향도 있지만, 인드라는 룰라가 대통령 되면 자유좌파 노선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응원하잖아요. 이태리의 그 여성 총리도 일각에서는 우익 파쇼로 보지만, 인드라는 극우 성향은 있을지어도 만약 막상 집권하면 자유우파 노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지지하잖아요. 독일에 3인당이 집권했을 때도 인드라 뭐라고 했습니까? 인드라는 독일 3인당을 자유좌파 노선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자유파쇼 노선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좌파 노선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익파쇼 노선과 푸틴과 같은 우익파쇼 노선, 좌파쇼, 문좀비와 같은 이런 좌파쇼 노선을 우리는 더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유우파나 자유좌파를 인정한다고. 그런 면들을 기억하시면서 사우디 왕세자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편향의 그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는 결코 그런 면에서 사우디 왕세자를 증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적어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우디 왕세자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터키 에르도안보다는 더 나은 인물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에르도안이나 푸틴과 같은 미친놈이 아니다, 자유우파다.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사우디 왕세자가 사우디의 개혁의 적임자다. 현재 사우디 왕세자 외에는 사우디의 개혁을 이끌, 자유우파 개혁을 이끌 인물이 없다 라는 점을 분명히 인드라가 이 방송에서 공개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의 자유우파 노선을 너무 다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까슈크진과 그 친구 사건에 대해서 인드라가 묻어가자, 넘어가자,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푸틴이나 에르도안이나 무슨 베네수엘라의 개 마두로나, 심지어 브라질 현재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룰라보다도 도덕성 면에서는 사우디의 왕세자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이건
정의용, 운전비 발전거면 그 다음에 국토전략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아이 또 뭐 이렇게 방송이 끊길 수 있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일단 푸틴이 미친 짓을 했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푸틴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올해 하여튼 간에 올해 시작하기 전에 인들아 꿈을 꿨잖아요. 올해 대격변, 인류사 대격변이 일어난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올해가 어떤 원년이 됩니다. 새로운 어떤 안보리, 새로운 유엔,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 이 모든 것들을 뭔가 빨리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는 푸틴이 전술핵을 체르노빌에서부터처럼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을 사용한다. 만약에 반드시 푸틴이 전술핵을 테러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78대 22로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인드라는 푸틴의 핵 사용을, 전술핵 사용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확률을. 근데 바뀌었어요. 78대 22로.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푸틴이 버튼을 누르더라도 국외본이 차단하고 사용을 멈춘다, 이런 쪽에 무게를 뒀다면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푸틴의 전술핵 사용이 전 세계 인류를, 미래를 위해서, 당장은 비극이지만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 함께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푸틴의 전술핵 테러가 어떤 K스타 핵융합 과업을 더 앞당기게 만들 수 있다. 인류는 핵융합을 해야만이 에너지 문제, 우주 탐사 문제, 환경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2%의 이러한 어떤 푸틴의 악마 같은 전술핵이 사용, 테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인간에게 한꺼번에 닥친다. 좋은 일은 K스타가 핵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나쁜 일은 푸틴이 전술핵을 테러를 하는 것이고, 반쪽 정원이 핵실험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빌님 어서오세요. 이런 얘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하는 사람이 없죠.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고요. 오늘 처음 들어온 분들은 그냥 옛날 방송 들으시기 바라고요. 러시아 군부 내군의 맹궁에 빠진 푸틴, 추부길. 자포리아에서도 대공세 스타트, 신인균 선생.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집중됐죠. 예상된 바이고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과학상 빼고는 뭐 노벨 평화상이나 경제학상이나 문학상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또 보시면 되고, 이코노믹,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이죠. 할로윈 데이. 자, 할로윈은 10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추수감사절 하면 또 미국에서 발광하는 게 추수감사절 그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달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자, 인드라처럼 물리는 분들, 인드라 진짜 몰빵했어. 저게 갑자기 인드라가 미쳤나봐. 오늘 몰빵했으면 됐을 텐데 어제 몰빵해서 마음이 편해요. 몰빵했어요. 그래서 이 몰빵하신 분, 물린 분들, 처음 물린 분들,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윈터 랠리가 오든 안 오든 올해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요 깨끗하게 투자하신 거 다 해서 빚 다 갚고 내년 한 해는요 푸틴이 핵을 전술핵을 쓰든 안 쓰든 내년은 그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경우든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현찰 보유가 중요하다. 내년에는 인드라 볼 때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설사 푸틴이 전술핵을 쏴가지고 내년부터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가 할지라도 그건 푸틴이 핵을 쐈다는 얘기 전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푸틴이 핵을 안 쏠 수도 있지.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구분 기익이라고 본다면 어떤 경우의 수를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그러나 인드라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윈터 날 리가 없더라도 올해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되겠다. 다 천물렸죠. 올 초와 올 지금 보면 아무리 적게 물려도 반타작 3분의 1 이렇게 지금 다 돼 있을 텐데 어느 정도는 국연이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올지는 저는 모르고 인간 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폐를 끼친다. 신성한 도박판에 헛소리하는 거기 때문에 인드라 얘기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몰빵한 거요?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지 뭐 반반씩 몰빵했어요. 어저께 미친놈이었습니다. 왜 몰빵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오늘 몰빵했으면 안심이나 했지. 근데 인드라 볼 때 발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은 돼요. 그래서 인드라 볼 때는 그냥 본전 못 찾으면 여윳돈이면요. 지금 물린 분들 인드라 수준으로 물린 분들은요. 그냥 내년이나 내후년 2024년 되면 무조건 회복되고 잘하면 아니 여윳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물렸다 치고 상태창 보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제 몰빵했더니 당장 5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50만원 마이너스.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인드라한테 100만원 마이너스는 안 내더라고. 항상 뭐든지 100만원까지 가면은 상대 저기 무슨 갑자기 누가 이렇게 상승을 줘서 하여튼 5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가만 놔두면. 자 이렇게 하여간 그렇고요. 그냥 2년 저 여윳돈이면 그냥 2년간 있으시면요. 인드라 볼 때 그냥 전망 있어요. 인드라 볼 때는 그냥 주식이든 뭐든 다 전망 있다. 잊으시는 게 제일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중간은 다 그냥 기관이든 뭐 저 암호화폐도 업비트 걔네들이 다 암호화폐는 더 심해. 증권은 그래도 막 여러 가지 규제 장치라도 있지. 업비트는 그냥 지네들이 사고 팔고. 인드라가 막 그 상태창 보니까 착장하는 게 눈에 훤히 보여. 험매수 잔뜩 깔았다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여러분 그냥 험해도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 내려간다.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암호화폐 사면 주식 암호화폐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다 보고 있어. 업비트 관계자가 다 여러분 샅샅하게 여러분 계좌 까고 보고 있는데 당신이 돈 딸 이유가 뭐가 있어? 없죠.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여기시고 그냥 묻어두고 있다 보면 오를 때가 있어요. 막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 더 미친 척 할수록 여러분들 인간지표가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신경 끄고 있으면
중심인물이 바뀌니까 예,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 지표를 탈출하게 되니까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난리치지 말고 그냥 관심을 끊으면 돼요. 예. 저도 안 봐. 오늘 예, 저기 뭐야 비트코인이 좀 올랐더라고. 갑자기 방송 전에 딱 보니까 예, 갑자기 인드라 저 뭐야 그 저기 뭐야 예? 평균 매수가 거기에 딱 근데 웃긴 게 인드라 계좌를 봤나봐. 비트코인이 인드라 평균 매수가를 오늘 예, 고점을 딱 거기까지 찍고 내려가는 거야. 인드라 하필이면 운이 좋게도 그 시간에 평상시는 보지 않는데 운 좋게도 그 시간에 딱 본 거야. 그래서 인드라가 팔았어. 뭐 이익 보고 판 게 아니라 본전에 팔았어요. 인드라 팔자마자 다시 폭락하는 거야. 예. 근데 인드라 생각에 한 번은 더 올 것 같아. 그럼 내가 파냐? 안 팔아. 인드라. 그냥 비트코인은 지금 저가예요. 여기 물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인드라 생각에 인드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19,000달러 때면요 그냥 존버하시면 되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바닥을 확인을 못하겠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그냥 손해라도 팔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조금 바닥을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상승을 많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이먼드 인간 지표죠. 인드라 다이먼드 좋아해요. JP모건 CEO. 이 친구가 암호화폐, 인드라는 다이먼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먼이 암호화폐는 가치 제로다, 개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길 바래요. 보유자로서 우리 인드라만큼이나 강력한 인간 지표거든요. 다이먼이 저는 여태까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보다 인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동훈, 그 다음에 박진, 알라이었고, 네이버, 반쪽미당 재명이가 차기에 반쪽미당 대통령 후보 나오면 좋죠. 엠뱅신에서 계속되어서 왜 반쪽미당 지지율은 하락할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성렬형 지지율이 28%밖에 안 된다며. 근데 왜 국힘당 지지율이 반쪽미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이유는 뭐야? 그걸 이제 국힘당 지지율은 높아, 성렬형 지지율은 낮아.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준석이를 필요로 하는 거야. 준석이가 과연 지분이 얼마나 될까요? 인드라 준석이 좋아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이게 인드라부터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장난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준석이 좋아해요, 여러분. 준석이가 너무 지나치게 까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저는 준석이를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김세희나 강용석만큼 좋아해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렬형, 도어스태핑, 그 다음에 세훈이 형, 레전드 서울시장,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희룡이 형, 원희룡, 37년 만에 한국 주권. 여태까지 제주 남단을 중국과 일본이 점령했었다. 이거를 성렬형이 주권을 되찾았네요. 왜 이런 얘기를 안 다루죠? 우리 연합뉴스 같은 데서는. 연합뉴스는 무슨 반쪽 연합뉴스입니까? 찌라십니까? 자, 이런 뉴스 좀 다뤄주셔야지.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두바이 친구의 찰진 항공료, 이런 거 좋아하죠, 인드라가. 그 다음에 체코 아내 꿈맨, 또 이 언니 유행이죠.
인기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레이진, 미국 여자 결혼하면 몸이 평한 이유. 우리 나타샤가 떠올라. 예. 나타샤하고 레이진 하고 결혼한 이분 미국 여성과 많이 오버랩되네요. 또 이름도 고양이 키우나봐. 그래서 이름이 또 한미야. 우리 나타샤가 요즘 어쨌든 디지털로 전환했어. 이제는 더 이상 수제 애니메이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디지털을 하는데 미국 디지털보다 일본 디지털이 더 편하대요. 그래서 아는 같이 수십 년간 같이 일했던 언니가 이번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지금 월급제로 일하는데, 근데 무슨 쉴 날에도 나가서 일해요. 밤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뭐 말로는 주 5일제인데 뭐 주말에도 나가서 일해요. 나타샤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거는 뭐 우리 키틴 따고 레바논. 레바논이 또 이런 나라군요. 레바논 택시 운전사가 어디 가나 개쓰레기들 있죠. 미국을 싫어한다면서 미국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문제야. 반쪽미당이 문제야. 그렇죠, 맞습니다. 종군 기자가 되어버린 여행 유튜버. 우리 이제 캡틴 따고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대목에서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옹호했던 분이 캡틴 따고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에 가서는 학을 뗀다. 팔레스타인 깃발의 키스에, 반쪽미당 깃발의 키스에, 여러분 민주노총 이런 노조가 있는 그런 직장에서 많이 겪었죠. 반쪽미당 지지하네 왕따, 파시즘입니다. 길거리에 딱 갔는데 팔레스타인 국기의 키스에 이런 강요하는 거나, 직장에서 반쪽미당 지지해, 그래야지 당신은 뭐 어쩌고야,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그래서 당신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 문화는 파시즘 직장 문화다. 감히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노총 노조원이라고 100% 모두가 다 종북당 지지하고 반쪽미당 자이파쇼 반쪽미당 지지합니까?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랬다면 어떻게 성년형이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침묵하는 다수죠. 개쓰레기 선동선전꾼들이 민주노총을 장악했어. 선동선전으로 본인들도 알아. 자기들이 소주파라는 거. 이 자이파시오들이 분위기를 그래서 대세를 만들어내는 거야. 모든 국민, 걔네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야. 지네들이 소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만 열면 국민 탓하네. 국민 대다수는요 반쪽미당 싫어하고 종북파 싫어해요. 근데 겉으로는 온 국민이 다 반쪽미당 좋아해야 되고, 온 국민이 다 문좀비 좋아해야 되고, 반쪽 노면 좋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선동선으로 히틀러처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자이파시오 반쪽미당이지. 니에베미가 맥로고 100년 전에 조선 양반, 쓰레기 양반처럼 백성들 피 빨아먹으면서 겉으로는 백성들 걱정하는 위선 떨던 그런 후레 자식들의 후손들이니까. 그치? 말로만 애국하고 조작해가지고 독립군 만들고 이놈들이야. 실제로는 맥로면서 역사 조작해서 독립군 행세하는 이 후레 자식들, 김희선, 에베미가 맥로이면서 독립군인 척 했던 놈들이 반쪽미당에 얼마나 많아. 이 맥로들아. 오늘날에도 다를 것 같아? 겉으로만 애국 애족
떨어대는 니놈들이 더 맥노잖아. 니네들이 더 잘 알아. 입으로만 국민 떠드는 니놈들이, 입으로만 민족 떠드는 니놈들이 맥노고, 파시티인 거를 인들아 폭로하니까 너네들 인들아 이런 것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알면서 말 못하는 거지 니들이. 인들아가 5급 노동 담당 비서관으로 너네 발정미당 안에 가서 니들 실상을 다 겪었거든. 인들아가 기간은 짧아도 다 알아. 겉다르고 속다른 게 니네들 속성이라는 거를 인들아가 겪어봤어. 그냥 인들아 짱구 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겪어봤기 때문에 수십 년간 자율파쇼로 살았고 발정무당 니네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니네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적폐들이야. 자, 캡틴 따거 그냥 망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코지에 이거 몰랐는데 스코틀랜드에 그 펍 투어가 있다네요. 이 펍 투어 좋아. 이런 거 팬티 벗고 와. 그 다음에 오집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축구 이쪽 보시면 되고 보에나웨바 보어나세바 칼든달의 도시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12시 2분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린 분들에게 이달도 물렸어요. 지금 항상 이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100만원까지 갔다 꼭 이렇게 한 50만원 오고 다시 100만원 갔다 50만원 한 50만원 항상 넘어. 마이너스 50만원 그리고 100만원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인들하고 얼마나 투자하건 항상 마이너스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요. 어떻게 투자하건 간에 거기 딱 어떻게 맞추냐. 그래서 인드라더러 이런 거 이렇게 신성한 도박판에 투자 말고 장사나 열심히 해, 청소나 열심히 해, 가게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뜻이 아닐까 생각하면 신이 그런 어떤 메시지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투자해 보는 게 인간은 왜 그런 게 투자를 할까 생각을 투자인지 투기인지 알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한 1, 2년만 버티면요 물린 분들 다 원금 회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고요. 이왕 물린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아세 어떤 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뭐 돈 1,000만원 날렸더라도 다른 쪽에서 돈 1,000만원 날리면 만원 10만원이 그냥 돈 번다는 게 막 푼돈으로 여기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만원 벌고 10만원 버는 거 소중히 하시다 보면 언제든 1,000만원도 복구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